자, 그러면은 메인 이슈로 가볼게요. 예, 트럼프가 관계 좋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예. 야, 저 진짜인 줄 알더라 시리즈는 언제까지 우리가 얘기할까? 근데 이번엔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예, 늘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당하기만 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아니 저도 어제 그 웃긴 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네. 이건 뭐 별개인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냥 가벼운 얘기입니다. 어떤 그 여성을 성범죄자가 이제 강간을 하려고 네. 덮친 거예요. 이제 으슥한 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전에 다 물색을 했겠죠. 네. 사람들이 잘 안 소리 질러 안 오는 덮치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게이가 예, 동성애자가 네. 와서 여자를 풀어주고 그 남성 강간말을 강간을 해버렸어요. 아, 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퍼지고 있는데 예, 와, 그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로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좀 무섭긴 하다.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조지아 현대차 사태에 대해서 한국과 우리는 훌륭한 관계다. 야, 그러니까 이거 좀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까 우리 한국과 훌륭한 관계예요. 이게 좀 무서운 게 내가 훌륭한 관계라면 관계인 거야가 돼버릴까 봐 무서운 거죠. 아니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때때로 배짱이라도 불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항상 우리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진이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아직 친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보통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응, 친하지. 그렇죠. 예, 네. 안 친한데 내적으로 친밀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센 사람이 친하다면 친한 거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자꾸 통쾌함이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워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찌됐건 간에 이번 일이 있다 해가지고 트럼프도 이게 사업적으로 미국의 이제 이 뭐랄까요 이 통상 업무 쪽으로 이것을 영향을 주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이게 지금 이 차르가 이게 원래 러시아의 그 황제를 차르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차르가 실제 여기 이 직책명이더라고요. 국경의 특임관 뭐 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 국경 차르가 한국 기업 같은 단속을 더 많이 하겠다. 오히려 이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좀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앞으로는 뭐 대한민국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달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을 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 앞으로 이어갈 뭐 통상 문제, 미국의 공장 건설하는 문제, 거기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국경 담당관은 아니 앞으로 우리 이런 단속 더 많이 할 건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법 체류하는 것만 문제 삼을 거지 정식적으로 이 적법한 그러니까 이 미국 해당에서 필요한 그거 받고 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받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기업한테 그거를 본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게 없는데 맞아요. 정말 깡패 같고 정말 힘센 사람이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기업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그전에도 이것 때문에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오늘 새벽 기사인데 여러분 산업계가 지금 미국 비자 포비아에 걸려 있잖아요. 이 포비아는 공포증이라는 뜻이잖아요. 업무 비자 기다리다가는 제때 출장 못 간다. 이게 지금 산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기업들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그래픽이 있으니까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자 문제인데 이게 미국이 주요국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 비자의 쿼터를 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지금 뭐 있는데 전문직 인력 최대 연 1만 5천 명에게 2포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2년 기한이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다른 나라를 보자고요. 우리가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이거 인원 제한 없어요. 얘네 지금 이제 북중미 월드컵 하는 이 세 국가잖아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국경선에 다 맞대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서로 이제 영토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뭐 이렇게 거래를 했던 나라들이고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기업이 한 거예요? 그 나라의 정부 간의 외교적으로 푼 문제예요. 그럼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연간 5,400명에 대한 쿼터가 있습니다.
호주는 1,500명이나 돼요. 칠레도 연에 1,400명의 쿼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한미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 이 쿼터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거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때 탓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터 안 됐어요. 문재인 때부터도 안 됐고 안 됐던 거예요. 시도는 그러니까요. 계속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 삼는 건 그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트럼프한테 뜯겼습니까? 안 듣겠죠.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뜯긴 상황이면 예. 이 문제도 함께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놓고 뭐 네. 전 정부 탓하면 이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대통령 지금 잡아가두고 있으면서 뭐 탓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끌어내리고 지금 더 잘할 수 있다고 들어온 게 이건 본인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안 통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부가 불이익 없게 협의를 하겠다라고는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는 믿기가 예.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과의 여러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네. 뭔가 명확한 것들이 없고 예. 자꾸 바뀌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을까? 네. 예, 여기에 자꾸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불법 체류가 180이 넘으면 미국 입국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출국하지 않고 아예 이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세기 비용 여기 대해서 어제 저도 이제 구상권 청구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일단은 이 전세기를 데려오는 비용은 네, 이제 기업이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정부가 본인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이 해당 기업들의 탓으로 전부 다 돌려서 네. 악마화를 시키려고 할까 좀 걱정된다고. 이게 약간 냄새가 슬슬 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거 아마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오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까 절대 진짜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이 열악한 이 교도소 환경 때문에 뭐 과거에 사망자도 있었다듯이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 분명히 정부는 또 빠져나갈 국리를 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굉장히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게 이게 네. 삼성에서는 6월부터 이 지금 상황들을 보고를 받고 맞아요. 실제로 이 단기 비자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네.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지금 다 분위기 파악이 되고 정보가 다 돌았는데 네. 지금 정부만 지금 그걸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단순하게 지금 기업 탓으로 돌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게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교관들의 공석을 만든 거는 이번 정부니까. 그렇죠. 네. 정부가 아주 의지를 갖고 만든 그 그리고 이게 공석들이잖아요. 완전한 비자 문제이기 때문에 예. 비자를 뭐 기업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지금 피해는 발생을 했고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명분도 있어요. 아니 너네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의 국경에 대해서는 모두를 대상으로 마찬가지야라고요. 그렇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 아침에 추박 냄새를 사랑한다. 예. 와, 이게 지옥의 묵시록 대사를 패러디한 거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화인데 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이게 전쟁 영화잖아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치포칼립스 나우라고 이게 원제가 아포칼립스 나우예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현재의 뭐 묵시록 이렇게 해석이 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의 번역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게 치포칼립스 나오니까 이제 시카고에 이제 CHI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카고에도 군병력을 동원해서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할 것이다. 우리 행정부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 내에도 이렇게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것을 외교 문제로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곳곳에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단속을 시작할 텐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처가 지금 다른 일반 기업들이 되고 있느냐 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또다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데 뭐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제 우파 진영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전 국민의 투표에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와라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어떠한 그냥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주도하는 어떤 그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저는 예. 이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냐면요. 예. 이래서 진짜 언론이 중요하구나. 네. 힘을 받으려면 국민 여론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조용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는 언론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이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이 법 추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게 진짜 많은 국민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지만 네.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구나를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나중에 나라 망하잖아요. 그 지금 언론들 다 공범이에요. 이 사람 다 공범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아무리 뭐 그 당시 힘이 없었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전 정부에 정말 언론을 잘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게 진짜 아쉬운 지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또 진짜 언론 노조부터가 벌써 저쪽인데 네. 가뜩이나 힘든 싸움이기도 했고. 네.